예,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저는 법무법인 율촌의 정영수 변호사입니다. 저는 돌관공사비 클레임 주요 쟁점 및 최신 경향이라는 주제로 발표하겠습니다. 우선 목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발표에서는 먼저 돌관공사의 개념 및 돌관공사비 구성 요소에 대해서 살펴본 후, 다음으로 돌관공사비 청구의 법적 근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돌관공사비 청구 요건 및 주요 쟁점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돌관공사의 개념 및 돌관공사비 구성 요소입니다. 돌관공사의 개념과 관련해서 법원은 다수 판결 내에서 돌관공사비란 예정된 공사 일정을 맞추거나 단축시키기 위하여 장비와 인원을 집중적으로 투입하여 시행하는 공사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와 같은 개념 정의도 타당하지만 돌관공사의 개념을 보다 적확하고 용이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공정계획과의 관련성 하에서 해당 개념을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공정계획이란 특정 공사 기간, 공사 내용, 작업 현장 등을 기준으로 인력, 장비, 자재 등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미리 정해둔 계획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돌관공사란 공사 기간 단축을 목적으로 이러한 당초 공정계획에 따른 적정 자원 이상의 자원을 과투입하여 시행하는 공사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돌관공사를 시행할 경우 당초 공정계획에서 정해진 자원의 효율적 배분, 즉 적정 자원 이상의 자원이 투입되게 되므로 일정한 비효율 발생이 불가피합니다. 돌관공사비 클레임이란 바로 이러한 비효율에 따른 추가 비용을 발주자에게 청구하는 것을 본질적인 내용으로 합니다. 한편 돌관공사의 경우 문제되는 공사의 내용, 기간, 현장 여건 등에 따라 구체적인 내용이 달라집니다. 즉, 돌관공사는 아주 다양한 방식으로 시행되는데요. 바로 이러한 돌관공사의 특성 때문에 향후 말씀드릴 돌관공사비 산정 방식에 있어서 일률적인 기준이나 표준적인 기준을 수립하기 어렵다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돌관공사비 구성 요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돌관공사를 시행할 경우 먼저 작업 시간을 연장하는 방식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즉, 연장 작업, 야간 작업, 휴일 작업 등을 통해서 작업 시간을 연장하는 방식입니다. 다음으로는 자원을 추가 투입하는 방식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즉, 인력, 장비, 자재를 추가로 투입하거나 혹은 고급 인력 또는 고성능의 장비를 대체해서 투입하는 방식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이러한 작업 시간의 연장 방식과 자원의 추가 투입 방식을 혼합해서 시행하는 방식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돌관공사비란 이러한 작업 시간 연장 비용 그리고 자원의 추가 투입 비용을 포함합니다. 한편으로 돌관공사비에는 효율 저하 비용도 포함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효율 저하 비용은 작업 시간이 연장되고 자원이 추가 투입됨에 따라 작업 여건이 악화되거나 간섭됨으로 인해서 기존의 생산성보다 생산성이 저하됨에 따라서 발생하는 비용을 의미합니다. 물론 이러한 효율 저하 비용은 작업 시간 연장 비용과 자원의 추가 투입 비용과 완벽히 독립적인 비용은 아니고 서로 혼합되는 측면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편 직접 공사에 해당하는 즉 직접 공사를 시행하는 작업 시간이 연장되고 직접 공사의 자원이 추가 투입됨에 따라 이를 관리하기 위한 간접 공사비도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돌관공사비에는 이러한 간접 공사비도 포함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돌관공사비의 개념과 관련해서 주의할 점은 돌관공사비란 공기 단축으로 인하여 추가로 소요되는 비용을 의미하지 돌관공사 그 자체에 소요된 비용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즉, 공기가 단축되지 않았더라도 어차피 소요되었을 공사비, 즉 앞서 말씀드린 노무비, 장비비, 자재비 등은 돌관공사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고 또한 돌관공사와 무관하게 단순히 예상보다 초과로 소요된 공사비 역시 돌관공사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다음으로 돌관공사비 청구의 법적 근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돌관공사비 청구의 법적 근거는 민간건설공사와 공공건설공사를 나누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민간건설공사의 경우 계약 당사자들이 합의해서 정한 계약 조건이 바로 법적 근거가 될 것입니다. 다만 이하에서 말씀드리는 것처럼 법원은 민간건설공사의 공사도급 계약 조건상 돌관공사비를 청구하기 위한 명시적인 근거 조항이 없다고 하더라도 일정한 요건이 충족됨을 전제로 돌관공사비 청구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 공공건설공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8조가 돌관공사비 청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 두고 있습니다. 해당 18조 제1항은 계약 상대자는 계약 담당 공무원의 공기 단축 지시 및 발주 기간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휴일 또는 야간 작업을 지시받았을 때에는 추가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이 경우 제23조를 준용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는 것처럼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3조 제1항은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계약 금액을 조정하고 이 경우 정부 입찰 계약 집행기준 제16장 실비 산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규정의 내용을 보면 아실 수 있는 것처럼 이러한 규정들은 앞서 말씀드린 돌관공사의 개념을 포괄하고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또한 현재의 공사계약 일반조건 규정 또는 특수조건에는 돌관공사를 시행함에 따라 필요한 절차 또는 돌관공사비를 청구하기 위해 거쳐야 할 절차에 대한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현재 시점에서는 돌관공사비 청구의 법적 근거로 삼을 수 있는 것이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8조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이 규정을 근거로 클레임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정부 입찰 계약 집행기준 실비의 산정장을 보더라도 돌관공사비에 대해서는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한편 조달청 지침에 해당하는 일괄 입찰 등의 공사계약 특수조건 제19조 제1항을 보면 휴일 및 야간 작업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도 공사감독관의 감독하에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해당 공사도급 계약 조건사항 이와 같이 돌관공사를 시행하기 위해 거쳐야 할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돌관공사비 청구 요건 및 주요 쟁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 청구 요건을 살펴보기에 앞서 이해를 위해 돌관공사비 클레임 프로세스를 개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약 상대자의 책임 없는 공기 지연으로 돌관공사를 시행하게 될 경우 계약 상대자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순차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기지연 사유 및 책임 기속 주체에 대해서 검토하고 그 결과를 발주자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공기지연 사유의 내용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와 같은 사유가 어떠한 측면에서 계약 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볼 수 있는지를 검토한 후 그 결과를 발주자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또한 실기하지 않기 위하여 공기지연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 지체 없이 또는 계약상 정해진 통지기간 내에 이를 통지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공정분석 및 공개연장 신청 등의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공기지연 사유 및 책임기속 주체에 대한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공정분석을 통하여 공기에 미치는 영향, 즉 지연 일수를 검토하고 연장이 필요한 기간을 분석한 후 그 결과를 공정회의, 실정보고를 통해 발주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나아가 연장이 필요한 기간에 대해서는 공개연장 신청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이러한 보고행위, 신청행위가 중요한 이유는 잘 아시는 것처럼 발주자가 명시적인 공기단축 지시를 하는 경우는 극히 이례적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계약 상대자는 제반 자료를 바탕으로 발주자의 묵시적인 공기단축 지시를 주장 입증할 수밖에 없는데 바로 이러한 보고행위, 신청행위를 지속적으로 함으로써 발주자의 회신, 반응을 유도하여 이러한 자료를 바탕으로 추후 묵시적인 공기단축 지시가 있었음을 주장 입증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돌관공사 시행계획을 발주자에게 보고하고 이에 관하여 발주자와 협의해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공정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공기가 단축된 기간을 우선 특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공기 단축 기간을 바탕으로 돌관공사의 내용, 범위, 공정 등을 검토한 후 이를 바탕으로 돌관공사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를 발주자한테 보고한 후 협의를 통해 앞서 말씀드린 묵시적인 공기 단축 지시에 대한 근거를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돌관공사 시행 단계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당초 공정계획 대비 가투입되는 자원 등에 대한 근거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또한 확보된 자료를 지속적으로 발주자한테 보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앞서 말씀드린 공사계약 특수조건과 같이 돌관공사 시행에 필요한 절차를 정한 규정이 있을 경우 해당 절차를 준수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돌관공사비 클레임 단계입니다. 앞서 돌관공사 시행 단계에서 확보된 자료를 바탕으로 돌관공사비를 객관적으로 산정한 후 준공대가를 수령하기 전에 발주자에게 이를 청구해야 합니다. 돌관공사비는 일반적으로 실비 보상의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돌관공사가 완료된 준공 시점에 클레임을 제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준공 시점에 돌관공사비 산정을 위한 자료를 확보하려고 시도할 경우 해당 자료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할 가능성이 많으므로 무엇보다 돌관공사 시행 단계에서 관련 자료를 충실히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돌관공사비 청구 요건을 정리하면 첫째, 계약 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한 공기지연이 발생하였을 것. 둘째, 발주자의 명시적 내지 묵시적 공기단축 지시가 있었을 것. 셋째, 돌관공사 시행 및 그에 따른 공기단축 효과가 발생하였을 것. 넷째, 돌관공사비에 대해 합리적인 산정 근거가 있을 것이라는 요건이 충족되어야 됩니다. 이러한 청구 요건과 관련된 판결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판결 및 부산고등법원 판결 등에서는 돌관공사비 청구 요건에 관해서 아래와 같은 일반론을 설시하고 있습니다. 먼저 돌관공사비 청구에 있어서 계약상 명문의 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라야 할 것이나 명문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도 도급인이 돌관공사를 지시하고 돌관공사의 시행에 따라 공사기간이 단축되었으며 돌관공사의 비용에 관한 합리적인 산정 근거가 있다면 돌관공사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명시적으로 돌관공사를 지시하지 않았더라도 수급인에게 책임을 지을 수 없는 사유로 공사가 지연되었음에도 도급인이 수급인의 공사기간 연장 요청을 거절하거나 예정된 공기를 준수하도록 지시함으로써 수급인으로서는 공사기간 준수를 위해 부득이하게 돌관공사를 할 수밖에 없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도급인의 명시적인 공기단축 지시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돌관공사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대전고등법원 판결을 보면 공기단축 지시의 유형을 나누어서 첫 번째로 당초 약정한 공사기간의 종기에 앞서 공사를 완성할 것을 지시하는 경우, 이러한 전형적인 경우뿐만 아니라 계약 상대자의 책임 없이 공사가 지체되었음에도 당초 약정한 공사기간의 종기까지 공사를 완성할 것을 지시하는 경우도 공기단축 지시에 포함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서울고등법원은 돌관공사비 청구를 인정하는 취지와 관련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즉, 원고로서는 자신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공기가 지연되었을 경우 지체상금이 면제되는 기간만큼 사실상 공사기간 연장을 승인받는 이익을 얻을 수 있는데 만일 발주자인 피고가 돌관공사비를 부담하지 않고서도 원고에게 공사기간 준수를 요구할 수 있다면 발주자인 피고의 규칙사유로 발생한 공사지연의 책임을 원고에게 전가하는 결과가 될 뿐만 아니라 지체상금 면제 조항의 취지에도 위반된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부산고등법원 판결 등 다수의 판결에서는 돌관공사비 청구 요건 사실은 수급인인 시공사가 주장 입증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각 요건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요건, 계약 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한 공기지연이 발생하였을 것. 이 부분은 아까 돌관공사비 클레임 프로세스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선 공기지연 사유 및 책임 기속 주체에 관한 검토 결과를 발주자한테 보고해야 하고 공정 분석을 통해 공기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공사기간 연장이 필요한 기간, 공기 단축이 필요한 기간에
대한 분석을 진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적 분석과 관련하여 주의할 점은 연장이 필요한 기간은 공기단축 기간 및 그에 필요한 돌관공사의 기간, 내용 등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데 이러한 기간은 공정계획상의 주 공정을 바탕으로 객관적으로 산정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관련 판결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발주자인 피고의 공기단축 지시 명칭이 공정만해였는지 공기단축이었는지와는 무관하게 그러한 지시를 하게 된 원인, 즉 공기지연 사유에 대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에 따라 돌관공사비 청구 여부를 판단함이 타당하다라고 설시하면서 이 사안에서는 원고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공기가 지연된 일수 자체를 산정할 수 없다는 점을 근거로 돌관공사비 청구를 기각한 바 있습니다. 두 번째 요건, 발주자의 명시적 내지 묵시적 공기단축 지시가 있었을 것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명시적인 공기단축 지시를 하는 경우는 상당히 이례적이기 때문에 결국 돌관공사비 클레임의 성공 여부는 재반 사정을 바탕으로 발주자의 묵시적인 공기단축 지시를 얼마나 합리적으로 주장, 입증해낼 수 있는지 여부에 달려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묵시적인 공기단축 지시와 관련해서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첫째, 공기지연의 규칙이 누구에게 있는지. 둘째, 계약 상대자에게 지체상금의 리스크가 있었는지. 셋째, 돌관공사 시행 외에 다른 대안이 존재하였는지. 넷째, 돌관공사 시행 이전에 공기지연, 공기연장, 공기단축에 따른 추가 공사비 등에 관한 협의 내지 조치가 이루어졌는지. 만약 이루어졌다면 그 내용은 어떠한지. 다섯째, 공기지연 사유가 돌관공사 시행 이전에 발생한 것인지 등입니다. 특히 세 번째 사정과 관련해서 법원이 돌관공사 시행 이외에 다른 대안이 존재했는지를 중요하게 여기는 이유는 발주자의 명시적인 공기단축 지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묵시적인 공기단축 지시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발주자가 다른 지시를 할 가능성이 인정되지 않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관련 판결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수원고등법원은 공기지연 사유는 원고에게 책임을 돌릴 수 없는 사유들인 점, 원고로서는 지체상금을 부담하지 않는 이상 굳이 추가 비용까지 투입하여 돌관공사를 시행할 이유가 없는 점, 반면 발주자인 피고는 공사를 예정된 준공일 내에 완료해야 할 사정이 있었던 점, 또한 원고는 공기 준수를 위해 돌관공사 이외에 다른 방법을 선택할 여지가 없었던 점을 이유로 발주자의 묵시적인 공기단축 지시를 인정한 바 있습니다. 다음으로 부산고등법원은 이미 선행 공정인 이 사건 골조공사가 지연됨으로써 그 호속 공정들도 지연될 것임이 명백히 예상되는 시기였음에도 없고 원고로서는 공사대금이 돌관공사비를 반영하는 등으로 돌관공사에 관하여 약정할 수 있었을 것임에도 관련 처분문서 및 관련 자료상 그와 같은 사정을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발주자의 묵시적인 공기단축 지시를 부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고등법원은 공기지연 사유가 원고들에게 책임 없는 사유인 점, 발주자인 피고는 공기지연 일수를 해소하기에 절대적으로 부족한 일부 기간에 대해서만 공기 연장을 승인한 점, 원고들이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공기지연 일수는 일부 기간에 불과한 점, 발주자인 피고는 원고들에게 지체상금 책임을 묻지 않았던 점, 발주자인 피고는 해당 공사를 개통 일정에 맞추어 완공할 절박한 필요성이 있었던 점, 또한 원고들로서는 공기준수를 위해 돌관공사 이외에 다른 대안이 없었던 점을 근거로 발주자의 묵시적인 공기단축 지시를 인정한 바 있습니다. 한편 대전고등법원은 공기단축 지시가 있었던 경우에 이와 별도로 휴일 또는 야간 작업에 대한 지시 내지 승인이 있었는지 필요한지 여부와 관련해서 원칙적으로 공기단축 지시를 함으로써 휴일 또는 야간 작업을 포괄적으로 지시 승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묵시적인 공기단축 지시를 주장하는 경우에도 휴일 야간 작업에 대한 지시 승인 절차를 거칠 필요가 있지만 만약 그와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자료가 없을 경우 이러한 판결을 토대로 돌관공사비를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세 번째 요건, 돌관공사 시행 및 그에 따른 공기단축 효과가 발생하였을 것입니다.
돌강공사비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공기단축 효과가 발생하여야 하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돌관공사 시행 단계에서는 향후 돌관공사비를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산정하기 위한 자료의 확보에 주안점을 두셔야 합니다. 그리고 공사계약 조건상 돌관공사 시행에 필요한 절차가 있을 경우 이를 반드시 준수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부분의 공사는 하도급 방식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돌관공사를 위한 자원 투입의 1차적인 주체는 하수급 업체입니다. 따라서 돌관공사비 클레임에 있어서는 하수급 업체에 대한 면밀한 관리와 협력을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건설관리학회는 2021년에 건설공사 클레임 가이드라인을 발간하였는데 해당 가이드라인의 5페이지부터 14페이지에는 돌관공사비 클레임을 비롯한 관련 자료 확보에 필요한 내용들이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을 참고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관련 판결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감독원의 감독하에 공사가 이루어졌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점을 하나의 근거로 해서 돌관공사비 청구를 기각한 바 있습니다. 또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원고들의 돌관공사 실정 보고서나 피고 서울시의 승인서 등의 자료 역시 존재하지 않는다. 즉 돌관공사 시행에 관련 자료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돌관공사비 청구를 기각한 바 있습니다. 한편 서울고등법원은 원고들은 이 사건 공사 중 돌관공사를 할 때마다 작업 일보를 작성하여 피고에게 이메일로 송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대해서 피고가 이의를 제기하였다고 볼만한 사정도 찾을 수 없으므로 위 작업 일보는 이른 객관적인 자료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돌관공사를 시행하고 그와 관련된 자료를 발주자에게 송부함에 있어서 공식적인 공문으로 송부가 어려울 경우에는 적어도 이러한 일메일 방식으로라도 송부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부산고등법원 역시 돌관공사 시행에 관한 관련 자료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돌관공사비 청구를 기각한 바 있습니다. 네, 마지막 요건인 돌관공사비에 관한 합리적인 산정 근거가 있을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세션 2에서 상세히 설명드릴 것이기 때문에 관련 판결만을 간략히 살펴보겠습니다. 서울고등법원 등 다수 판결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돌관공사비 청구에도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3조가 적용되기 때문에 이 돌관공사비에 있어서의 실비는 공기단축에 따라 추가로 지출하게 된 비용으로 공기단축과 객관적인 관련성이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필요하고 상당한 범위 내의 비용이어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돌관공사비, 특히 돌관공사 청구 요건 사실에 대해서는 수급인이 주장, 입증할 책임이 있습니다. 또한 서울고등법원은 공기 현장에 따른 추가 간접공사비 청구와 마찬가지로 돌관공사비 청구에 있어서도 법원은 신의칙 및 공평의 원칙상 실비 한도에서 적정한 추가 공사비를 결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고등법원 판결에서는 돌관공사비의 합리적인 산정 방식이 무엇인지에 대한 다툼이 있었는데요. 이 사건에서 감정인은 실제 연장 야간 작업을 수행한 인원이 아닌 과투입 인원의 절반에 대하여 연장 야간 할증을 적용하는 방법으로 돌관공사비를 산정하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원고는 감정인이 산정한 방식이 아니라 생산성을 비교하는 방식, 즉 돌관공사로 인해서 생산성이 저하됨에 따른 추가 비용을 산정하는 방식으로 돌관공사비가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는데 법원은 원고가 주장하는 방식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이 사건에서는 감정인이 돌관공사비를 산정한 방식이 보다 합리적이라는 이유로 감정 결과에 따라 판단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대전고등법원은 돌관공사를 시행하는 경우 공사의 시기가 달라지는 것은 물론 공사의 물량, 형태, 난이도도 달라질 것을 예상할 수 있으므로 공사의 물량, 형태, 난이도의 변경으로 인하여 발생한 추가 비용 역시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러한 법원의 판시를 통해서 저희가 구체적인 돌관공사비 산정 방식을 도출해낼 수는 없지만 적어도 이를 통해서 법원은 돌관공사비 산정 방식에 대한 일률적이거나 표준적인 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는 이상 다소 유연한 입장을 취하고 있으므로 결국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돌관공사비가
합리적으로 산정되었다는 점을 얼마나 설득력 있게 제시하는지가 관건이라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인천지방법원은 실투입비를 기준으로 산정한 비용에서 계약상의 공사대금 및 추가 공사 비용을 제외하는 방식으로 돌강공사비를 산정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 그와 같은 주장은 합리성을 결여한 것이라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제가 준비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발표 내용과 관련해서 추가 질의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연락 주시면 성실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